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30여일 남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30일 정도 남았고, 또 제 댓글에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구독자가 왜 이렇게 빨리 늘지 않느냐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해서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구독, 좋아요 부탁을 또 드려볼까 합니다. 오랜만입니다. 구독을 누르시지 않고 구독자로 이렇게 등록을 하시지 않고 계속 송은재 TV만 이렇게 조회하시는 분들도 계속 꾸준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구독자를 누르기가 좀 귀찮고 이런 부분, 또 생각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구독자를 누르고 구독으로 등록을 하시고 조회를 해주시면 저한테는 더 큰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오랜만에 부탁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되기 전부터 제가 송은재 TV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과 얘기, 특히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 측 많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문제, 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쟁점이 될 것 같다. 특히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부분이 이야기가 말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또 이재명 후보, 당시에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지 안 될지, 그런데 유력한 후보인 것은 사실이었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그 김부선 씨, 배우 김부선 씨와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배우자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송은재 TV를 통해서도 배우자가 배우자 자신의 일을 해도 된다, 또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되고, 특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배우자가 국정에 관여하는 일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맞다. 정말 배우자가 같이 참석해야 될 그런 정말 중요한 국가적 행사 이외에는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 제가 사석에서는 김건희 씨 문제를 근본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갈, 이번 대선에서 그런 아이디어까지를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송은재 TV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공약으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제 청와대 제2부속실도 없애겠다, 영부인이라고 하는 시스템, 제도 자체를, 개념을 없애버리겠다.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 문제를 그런대로 잘 대처해 왔다. 윤석열 후보는 아예 청와대도 없애버리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경호에 문제가 없다면 부인인 김건희 씨와 이렇게 개인주택을 하나 얻어서 그렇게 생활하는 대통령이 되면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명무실화 시켜버린 특별감찰관, 이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해도 좋고, 그러니까 배우자나 가족의 그 비리 부분을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해도 좋고, 아니면 또 다른 제도로,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면 다른 제도로, 보완하는 제도로 만들어도 좋고, 아예 배우자나 가족이 국정에 관여할 수 있는 어떠한 일도 사전에 차단해버리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공약으로 내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잘 대처하고 있다.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부인인 김혜경 씨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김혜경 덫에 걸려들었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번 대선은 끝이 난 게 아니냐. 이재명은 자기 스스로 많은 부분들의 의혹이 있지만 이 김혜경 부분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김혜경 덫에 걸려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김혜경의 그 비리 의혹 그 부분을 놓고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이거 약간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 가지 의문이 되는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김혜경 씨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 저렇게 월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왜 제동을 걸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고, 공무원 조직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리가 없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왜 이재명이 제동을 걸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횡령하는데 더 나섰을 수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뭔가 책이 잡힌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인에게, 김혜경 씨에게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느냐. 김혜경 씨의 이런 월권 행동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지 않느냐라는 부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특히 뭐 약간의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지금 7급 공무원, 제보자인 7급 공무원도 그 이야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도대체 개인 집에서 그 샌드위치가 왜 30개가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샌드위치 30개를 한꺼번에 누가 먹느냐? 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게 샌드위치 30개를 누가 소화를 시키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뭐 장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대목인데, 이 소고기나 이런 샌드위치나 이렇게 많은 물량들, 이렇게 개인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이게 지금 무슨 생계비가 없어서 이런 행동을 했을 리도 없고요.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예산을 횡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많은 의문입니다. 이게 지금요, 국민의힘만 의문이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의문스러운 겁니다. 저 스스로도. 지금 이런 부분, 개인적인 부분, 윤석열 후보가 그 김건희 씨 부분, 그 뭐 줄리 의혹이나 이럴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인의 부부 간에 관계되는 문제, 이 사생활에 관계되는 문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물어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얘기를 꺼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 이재명 부부에 관계되는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선거가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 김건희 씨가 전면에 나오지 않은 그 약점을 노리고 김혜경 씨는 뭐 전면에 나서서 정말 나대고 설치고 다니면서 별의별 말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김혜경 씨와 결혼한 것이 가장 뭐 자기가 태어나서 잘한 일인 것 같다. 출퇴근하면서 뭐 자신은 계속 뽀뽀를 하는 그런 사이다. 뭐 예뻐 죽겠다. 뭐 야구장에 가서 뭐 연인처럼 속삭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연출을 하면서 배우 김부선 씨 부분 외에도 이재명 후보와 관계되는 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생활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소문, 그런 의혹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탈출하기 위해서, 그걸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저렇게 오히려 역으로 오버액션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뭐 어쨌든 어느 쪽이 맞든 김혜경 씨를 저렇게 전면에 내세워서 저렇게 하다가 이 김혜경 씨 비리 의혹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스스로 자기 덫에 걸려버린 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이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또 지켜보고 있는 대목은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김혜경 비리 의혹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그 제보를 하고 있는 7급 공무원을 공격하고 또 가짜뉴스다라고 하면서 이 의혹에 대해서,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뭐 또 주춤해서 그런 글들은 내리고, 이런 자꾸 혼선을 빚는 이유가 실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주일째 김혜경 씨는 칩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나와서 다닐 형편도 못 되고, 그렇게 나와서 다니다가 이렇게 칩거를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의문들, 도대체 도지사 부부가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저런 짓까지를 왜 했을까? 이게 지금 생계가 오늘 내일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서 저런 횡령을 했을 리는 없는데 왜 저것을 버릇처럼 저렇게 했을까? 이 의문에 대해서 왜 이재명은 김혜경 씨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못했을까? 이런 많은 의문들,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저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대처하고 있으면 우상호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건이 여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자신의 기대감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말 자체가 여론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설 연휴를 지나면서 이제 이 대선 국면이 어느 정도 굉장히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가름이 나게 될 것이다. 설 연휴를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이제 어떤 분기점으로 많이 봐왔고, 저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 연휴를 지나면서 지지율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관심거리인데, 지난 5일과 6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또 말씀을 드린 그 PNR 여론조사, 이런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에게 잘 나오는, 좀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상대적으로 그런 경향을 보여왔던 곳입니다. 이번에는, 오늘은 윤석열 후보에게 지지율이 가장 나쁘게 나오는 그런 회사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오늘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전화 면접 조사는 윤석열 후보에게 좀 불리하게 언제나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 엠브레인 퍼블릭의 조사는 윤석열 후보에게 언제나 가장 불리한 여론조사를 보여왔다고 하는 점입니다. 가장 불리한 판세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판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설 연휴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윤석열 후보는 상승세고 이재명 후보는 정체 내지는 하락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특히 정체 내지 하락세인데, 더 중요한 것은 호남이나 40대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콘크리트 지지층도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면 호남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4, 5% 정도 무너졌고, 40대에서는 7% 정도 지지율이 무너졌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크게 올랐다. 호남과 이 40대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크게 올랐다. 이건 김혜경 씨 비리 의혹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조사한 지난 5일과 6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36.6, 이재명 35.7, 0.9%포인트 차이입니다. 문제는 지난달 16일, 17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반등하던 시기입니다. 지난달 16일, 17일 이 회사, 똑같은 회사에서 여론조사 결과에는 당시에는 이재명이 윤석열 후보를 앞섰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 20일 동안 윤석열 후보는 2.2%포인트 올랐고, 이재명은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정체 내지 하락하고 있다는 국면이죠. 정체 내지 하락하면서 20일 전에는 이재명이 앞섰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로도 이제는 그게 뒤집어져서 윤석열이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당선 가능성이 역전이 됐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50%를 넘어가는, 당선 가능성이 50%를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당선 가능성에서 윤석열은 46.5, 이재명은 41.1, 지난달 20일 전과 비교해서 윤석열은 무려 11.6%포인트 올랐고, 이재명은 7.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쪽은 11%가 오르고 한쪽은 7%가 내리면 그 차이, 이 전체 차이는 20% 가까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고, 호남에서도 이재명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고 40대에서도 이재명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 김혜경 늪에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보름 사이에 김혜경 팬카페, 또 김건희 팬카페, 김건희 팬카페의 그 회원수가 7만 명까지 올랐다. 200명에서 한 달 사이에 7만 명까지 올랐다. 그래서 김혜경 팬카페도 이제 3만 명을 넘었다.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대선 국면에서 배우자가 나대고 배우자가 설치는 쪽이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 또 김건희 씨는 그 팬카페에서도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도 취해왔던 그대로 김건희 씨는 자기 일이 바쁘다. 또 정말 등판에서 정말 이 선거판에서 국민들 앞에 인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 인사는 드려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라면 나올 필요가 없다. 등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영부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없애겠다. 청와대를 아예 없애겠다라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특별감찰관 제도, 그 제도가 아니라도 다른 형태로라도 친인척이 절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아예 국정에 관여되는 부분을 아예 근본적으로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공약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후보는 김혜경 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처럼 대처하는 것을 보면 저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오히려 더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많다. 이미 김혜경을 너무 앞세워 놓았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데도 그 5급 비서가 알아서 한 부분이다. 모두가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것이 이게 지금 납득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명하다가 그럼 제사용품은 그러면 제사용품도 그럼 5급 비서가 다 알아서 한 것이냐 하니까 앞뒤 말이 안 되니까 제사용품 부분만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부탁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들 스스로 지금 스텝이 꼬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김혜경의 늪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재명은 이번 대선은 끝났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송은재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